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3월 7일이에요. 지금 현재 주말인데, 제가 이번 주에는 조금 개인적인 업무가 워낙 많아서, 조금 영상이 좀 뜸했죠. 여러분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 먼저 후원 소식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자, 나도 한다님이 10,000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2% 수익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콩이아빠님이 10,000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차트 보면 머리 아프다고 소중한 수익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꿀돌이님이 20,000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나도 한다님이 10,000원 2%로 일당 벌어갑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기분 좋은 후원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해본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성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기운이 나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TV를 보는데 TV에 그 슈카님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쩌면 그 일개 유튜버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일개 유튜버가 집사불치였나요? 그 SBS에서 하는 그 TV 프로그램에 나오던데,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마냥 좋지는 않았어요. 마냥 좋지는 않았는 게, 마냥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주류죠. 주류는 아니에요. 이 경제 분야라는 게 주류는 아니에요. 주류가 아닌데, 비주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TV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일반인이, 전혀 관심이 없던 일반인이 관심을 가질 정도의 비중이 됐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제 경험상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무조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제 경험상으로는 꼭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 주식 속설 중에 하나가 객장에 스님하고 애엄마가 오게 되면 그때는 팔아라 라는 속설이 있죠. 지금 1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횡보 구간인데 이때 고점 찍을 때 정확하게 주식에 관심도 없던 제 지인들이 했던 얘기가 정확하게 이날이었어요. 1월 11일 날 월요일이었죠. 장 시작하자마자 했던 얘기가 야, 나 현대차 주식 사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볼게요. 1월 11일이에요. 이때 현대차에 꼭지가 나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심지어 제 가족 중에서도 전화 왔어요. 전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사지 마세요.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 게 주식인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시기는 쌀 때는 관심이 없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비쌀 때만 관심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또 얘기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카콜라 주식을 1980 몇 년도에 사서 가지고 있게 되면 뭐 30배인가요? 35배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뭐 35배의 뭐 주식 상승률이 이렇다. 뭐 이런 얘기가 이런 광고가 있죠. 유튜브 광고에서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대입을 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대체적으로 주식을 할 때 뭐 1살, 2살 때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물론 집안에 금수저여서 명의만 본인 이름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원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이 주식을 시작하는 시기는 대체적으로 20대 초중반이나 아니면 30대 중반 늦으면 한 4, 50대쯤 하게 되죠. 아무리 빨라봐야 20대 초중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0대 초반에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20대 중반 뭐 25살이라고 예를 듭시다. 25살에 정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정말 숨만 쉬고 모은 돈 1,000,000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25살에 주식 투자 1,000,000원을 하게 되면 35년 후에는 뭐 30년 후, 35년 후에는 물론 그 나이 때 1,000,000원을 모은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지만 그걸로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25살 때 정말 아끼고 아껴서 모아놓은 돈 1,000,000원을 투자를 한 다음에 자, 여러분들 30년이에요.
55세에서 60세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년퇴임이죠. 내가 정년퇴임하는 시기에 3억 5천만 원이 돼 있어요. 그동안에는 절대 꺼내서 쓸 수도 없고요. 그냥 계속 쳐다만 봐야 돼요. 아, 이렇게 올랐구나. 이렇게 올랐구나. 근데 그 주식이 꼭 코카콜라 주식이어야 돼요. 그만큼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고 상장 폐지되면 안 되고 그 정도의 상승률을 꼭 이뤄낸 주식이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 방식이 잘 됐다 잘못됐다 맞다 틀리다의 얘기가 아니라 저 같으면 저한테 대입을 하게 되면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삶이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들 주식 시장이 올랐을 때만 관심을 갖게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광고에서 코카콜라 주식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작년 3월달이었죠. 3월달에 그런 광고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미친놈 소리 듣죠. 지금 이렇게 장이 폭락하고 있는 이 시기에는 절대 그런 광고가 나올 리도 없지만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그 가치 분석을 해서 가치 투자를 하지 않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말 짧게 매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 수익 구간을 평준화시키기 위해서요.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1987년도에 코카콜라라는 그 회사를, 그 종목을,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었겠죠. 그 많은 종목들 중에 코카콜라라는 그 종목을 컨택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조건식 매매를 하는 이유는 그 눈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눈이 없기 때문에 종목 컨택하는 그리고 그 수익률 자체를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조건 검색을 하는 거예요. TV에 그 슈카님이 나오는 걸 보고 아, 그 주식의 꼭지는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어느 정도 그 정책적으로 다시 양적 완화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양적 완화를 실시를 하게 되면 다시 상승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단 거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를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인플레 위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주가 자체가 또 오른 이후에 그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금리가 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락하게 될 거고요. 경제라는 게 그래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기술적 분석을 하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초기에 계좌를 형성하는 그 과정에서는 가치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수익률을 평준화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일은 여러분들 그 조건식 검증 쪽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습관처럼 해야 돼요. 습관처럼.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는 어느 순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 있고요. 그 플러스로 바뀐 그 순간부터 계좌가 점점 더 커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